큰일 났다. 오늘 마이크 안 되는 것 같다. 어떻게 하지? 이러면 몰라. 뭐 오늘 뭐 늦게 온 아이들은 어떻게 해? 아야, 진짜 어떻게 하지? 모르겠다, 그치? 우리가 뭐 신경 우리가 신경 쓸 거는 너희가 신경 쓸 건 아니기는 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 모르겠다. 막 이래도 되나? 몰라. 일단 하자. 자, 어떻게 해? 자, 일단은 테스트부터 보자. 뭐 지금 저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 일단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 보면 2차 부등식이었습니다. 맞죠? 2차 부등식. 그러면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의 풀이 어디서부터 출발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치?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긴 하는데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최고차의 개수는 양수인 상태야,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인 상태야? 반드시 2차 부등식 풀려면 양수를 만들어야 돼, 최고차의 개수를 음수를 만들어야 돼? 어? 양수다, 그치? 왜 아무도 대답 안 해? 맞죠? 최고차의 개수는 반드시 양수로 만든 상태에 대하여 0보다 큰 경우가 있을 거고 0보다 작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때 2차 분식 어떻게 풀어달라 그랬었어? 사입범위냐 바깥범위냐로 풀어달라 그랬었어. 그지? 얘는 작은 놈보다 작거나 또는 큰 놈보다 큽니다 라고 가라고 했어. 두 번째, 최고차의 개수 A가 양수로 만든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됐는데 0보다 작다라는 2차 부등식이라면 해는 뭐가 된다 그랬지? 두 x 알파와 베타의 사입범위예요 라고 풀어달라 그랬었어. 기억나죠? 결론은 이걸 외우는 거다, 그치? 물론 나는 처음에 그래프로 설명을 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외우는 거잖아. 그 다음에 뭐야? 우리가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제일 초점 맞춘 거는 여기라 그랬다, 그치? 어떤 거?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에 대한 얘기를 제일 강조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해는 일반적인 해는 얘네들. 어떤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바깥 범위로 가든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사입 범위로 가든 그 둘 중 하나입니다 라는 건데, 특수한 해는 어떤 거? 해가 어떤 경우? 모든 실수가 해가 되거나 또는 해가 없거나 또는 알파 하나만 나오거나 또는 알파 하나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실수거나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특수한 해라고 불렀습니다. 특수한 해를 갖는 2차 부등식은 물론 판별식으로 나중에 결론은 만들어서 외워가지고 이제 풀겠지만 현재 처음 하는 상황에서는 또는 한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반드시 풀어달라 그랬었지? 이런 경우는 함수로 만들어가지고 양변에 있는 거를 y는을 만들어가지고 두 함수의 위치 관계, 만나는 점들의 개수 그런 것들로 풀어주세요. 해석을 해달라 그랬어.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제한된 범위에서 특정 범위에서 이 2차 분식이 항상 성립하세요. 그 문제는 그 범위를 해로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라겠지. 실제 해는 걔보다 더 넓어. 그러다 보니까 얘도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해주세요? 함수로 해석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녀석이었어. 기억나?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숙제로도 너희들 풀어봤을 거고 그리고 오늘 테스트도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한번 가보자. 1번부터 한번 풀이해볼게요. 1번 문제 보면 ax 제곱에 bx에 더하기 c가 0보다 큽니다 라는 어떤 2차 부등식이 있었대. 근데 그 녀석의 해가 어떻게 된대요? 마이너스 2라는 녀석과 5라는 녀석의 사입 범위입니다 라고 했어. 이게 만약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였다면 0보다 크니까 바깥 범위였을 건데 사입 범위가 됐다는 얘기는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현재 안 맞아.
A가 무슨 수였어? 음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A가 음수인 상태에서 지금 2차 부등식을 보고 있는 거였고 그 다음에 해를 보니까 어때? 마이너스 2랑 5를 가지고 있다. 이 경계에 있는 부등식의 해의 경계에 있는 마이너스 2랑 5라는 놈은 어떤 놈이에요? 2차 방정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방정식이 뭐가 되는 거야? 근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A는 미지수 음수값 미지수로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되지만 B 또는 C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겠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A분의 B 부호를 반대로 해주면 두 근의 합입니다. 3이에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A로 잡을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한 번 더 두 근의 곱 A분의 C라는 것은 어떻게 돼? 얘는 두 근의 곱입니다. 마이너스 10이 돼요. 따라서 C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0A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한테 풀라고 하는 2차 부등식이 뭐야? ax 제곱에 마이너스 bx 더하기 c 마이너스 2b가 0보다 크다라는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아보래. 그러면 a는 그냥 a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어떻게 되는 거요? b는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는 플러스 3a가 되겠네.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b 뭐야? 6a? 그러면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4a. 그러면 이제 2차 부등식을 풀면 되는데 조심할 거. A는 무슨 수입니다? 음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음수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양변을 A로 나눠줄 때 또는 뭐 이제 마이너스를 붙일 때 뭐 부등호 방향 바뀌는 거 조심해야지. 그래서 X제곱에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4가 되는데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 4 인수분해 해주면 X는 마이너스 4랑 1의 사이 범위입니다. 그렇게 답이 되겠지. 됐죠? 됐지? 네.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보자. 2번은 2차 부등식. 근데 이거 기억나나? 이 문제 앞에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을 때랑 2차 부등식으로 했을 때랑 되게 차이 나는 거. 실제 학교 시험에는 그냥 부등식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든 틀리게끔 만들게 될 거야. 알았지? 그거 하나 조심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2차 부등식이에요. 최고차의 계수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포인트로 잡고 2차 부등식이 뭐를 갖지 않도록 해를 갖지 않는다. 해가 뭐하다? 해가 없다. 어떤 해다? 특수한 해의 한 종류입니다. 이건 뭐 해주세요? 태훈아 뒤에 문 좀 닫아줄래? 너 문 안 닫고 왔네. 해를 갖지 말아세요. 이건 뭐야? 특수한 해입니다. 특수한 해니까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함수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치? 근데 마이크 진짜 거슬리네. 저거 안 올라가는 게. 시험지 안 받았어? 뭐야 왜 이제 말했어? 미안요. 아까 저 마이크 때문에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자 어떻게 됩니다? 함수로 해석하러 가자. 함수로 해석하려면 y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여기에 있는 이 x축보다 뭐하다? 크다. 함수가 크다라는 건 결국 y좌표가 큰 거지. 그래서 더 뭐하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런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x축보다는. 그럼 어디에 있으란 얘기야? 아래에 있거나 딱 걸쳐 있으란 얘기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그림을 그릴 거야. 그래프 그리라 그랬지. 근데 아무렇게나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식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방금 그 해석한 방식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그림을 그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언젠가는 뚫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줘야 돼? 엎어줘야겠네요. 이렇게 되거나 또는 딱 걸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랬지.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 그래프의 모양에 의해서 최고차의 계수였던 k-1은 반드시 뭐가 됩니다? 음수가 되시오. 즉 k는 뭐보다 작다? 1보다 작아집니다. 첫 번째 조건 하나 찾았고, 그리고 나서 둘이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거나 또는 뭐 하고 있어?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접 x는 뭐야? 접하고 있거나 또는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너희들은 뭐로 넘어가야 돼? 만나는 점의 개수로 해석을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4분의 D로 가볼까? 뭐예요? K-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2 곱하기 K-1. 됐죠? 그게 뭐 하세요? 만나지 않습니다. 0보다 작습니다. 접합니다. 0입니다. 됐죠? 그러면 전개해보자. K제곱에 마이너스 2K 플러스 2K 사라지니까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남는다, 그치? 넘어갈게요. 그럼 K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왔고 1보다 작거 나왔고. 근데 항상 이거 뭐 하라 그랬어? 처음에 우리 찾아놓은 얘랑 겹치는 건 찾아줘야지. 그래서 실제 답은 뭐가 되겠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 나갔고 1보다 작다가 답입니다. 다 해놓고 답 이걸로 쓰지 않도록 저거 좀 잘 보고. 알았죠? 됐지? 그 다음 3번 가보자. 3번, 4번은 사실 너희들이 지금 질문을 한 건 아니기는 한데 이건 뭐 다 틀린 아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준현아? 아니 준현이 말고. 그치 준현아? 자 3번은 조금 다른 얘기는 합니다. 이건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인데 누구? 뿅? 어서 fx가 0보다 작으세요. 의해가 2보다 크고 9보다 작고. 근데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셈. 그때 정수의 개수를 찾으래. 야, 준현이? 왜 틀렸어? 이거 테스트 갖고 가. 테스트. 위에 답지 하나 치워버리고 2장 가져가는데. 답지랑 그거랑 가져. 자, 어떻게 하면 돼? x가 이렇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뭘 안 해 임마. 난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뭐야? 결국 f라는 게 0보다 작다의 범위는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고. 알았어? 그럼 이제 답은 뭐겠어? 답은 1 빼주세요. 2 나눠주세요. 그래서 정수 x니까 몇 개? 1, 2, 3, 3개겠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지울게. 이렇게 되면 어렵지. 자, 다들 시간 줄 테니까 딱 10초 줄 테니까 풀어봐. 이게 성립하는 상황에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세요. 저 마이크 어떡하냐? 얼른 풀어봐. 에이,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풀었어?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그렇지. 이거 너네 식을 만들라는 게 아니야. 식을 만드는 게 아니야. 방금이랑 똑같이 풀면 돼. 방금이랑 똑같이 어떻게 풀면 되는데. 얘들아, f라는 게 0보다 작다의 해가 2랑 9의 사이범위였다면 f라는 게 0보다 크다의 해는 뭐였겠어? 당연히 2보다 작거나 또는 9보다 크다였겠지. 반대 범위로 가면 되잖아. 바깥 범위로. 그래서 요 녀석은 답이 뭐겠어요? 얘는 x가 2랑 9 사이 범위였다면 여기서는 2랑 9 사이의 범위가 되면 되겠네. 누가? 2x-1. 그렇게 풀어주는 거야. 알았어? 방금처럼 똑같이 푸는 거야. 0보다 작다가 0보다 크다로 바뀐 것밖에 없으니까 사이 범위가 바깥 범위로만 바뀌면 돼. 알았죠? 준이 됐지? 네. 태는 알겠죠? 갑자기 여기서는 왜 식을 만들고 있어? 그거 아니에요. 자, 계속 가보자. 몇 번이야? 테스트지.
자, 이번에는 어때? 이번에는 부등식이 아니라 함수의 얘기에서부터 출발했다, 그치?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내가 했던 얘기 2차 부등식 자체가 당연히 그래프의 얘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럼 지금은 어떤 부등식에 대한 얘기인 거야? 얘가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위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크다라는 거지. 그걸 풀어주면 해가 요겁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뭐 해주면 돼? 넘어올게요. 넘어올게요. 그놈의 해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5랑 5의 바깥 범위요. 그럼 뭐야? 아, 요 놈들이 바로 뭐였네? 방정식이었다고 생각한다면 근이었네. 그래서 뭐야? 두근의 합으로 갑니다. 뭐예요? 식에서는 마이너스 2의 실제 합은 0. A 나왔고. 두근의 곱은 뭐야? 식에서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 근과 계수의 관계. 여기서는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25. 그래서 B는 얼마고? 23이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0과 B. A와 B 찾으면 됩니다. 왜? 뭐 잘못됐어? 마이너스 1이었어. 왜 말 안 했어? 마이너스 1이었네. 에이. 아무튼 그러면 합은 얼마야? 4냐? 4. 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5? 고치면 되겠네. 4 마이너스 5. B는 3. 3.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답은 뭐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 됐지? 3번. 그 다음에 테스트 5번 마지막 거. 자, 갑시다. 어떤 녀석일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렇게 생겨있는 2차 부등식이 뭐 해주세요? 항상 성립하세요. 자, 무슨 문제야? 바로 제한된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문제다. 그치? 이것도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서 뭐 하는 거야? 만나는 점의 개수라던가 누가 위에 있으면 될까? 누가 아래에 있으면 될까를 그래프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려보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부등식부터 정리 좀 하고 갈까? 그러면 함수로 해석할게요. y는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여기 있는 함수 x축보다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뭐 하세요? 아래에 있거나 또는 만나세요. 작거나 또는 같으세요니까. 맞지? 이거 풀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너희들은 뭐해? 그림을 그려봐야지. 최고치의 개수가 2, 양수인 2차 함수입니다. 뿅. 축은 어딜까요? 2분의 1이다, 그지? 준현 남았지?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1은 왼쪽 저 멀리 어딘가에 있어요. 1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 쬐끔 어딘가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요만큼만 볼 겁니다. 근데 자, 지금 내가 이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x축보다 뭐 하세요? 이 범위에서는 자, x축보다 뭐 하세요? 아래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세요입니다. 그럼 x축이 더 어디에 있다는 거야? 더 위에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x축은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또는 여기까지는 가도 됩니다. 그래서 누구만 비교 대상이야 결국. 누구만? 판별식? 아니지. 누구만? 여기 있는 이 녀석만 내려가 있으면 되겠네. 이게 누군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나오는 녀석. 그래서 일단 너희들한테 fx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다라고 해서 fx라고 이름 좀 붙일게요. 그럼 너희들은 누구만 보면 돼? f-1만 보면 돼.
계산해볼까? 얼마야? 2 플러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k. 그게 x축 0보다 아래에 있거나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7보다 k가 크거나 같겠네. 됐지? 이게 답이에요.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크거나 같은 거니까 7이겠네요. 다음 숙제로 가보자. 숙제 16번. 바로 지워도 되나? 쓰고 있었어 혹시? 아니야? 16번 가보자. 지우고 보니까 방금 푼 문제네. 자, 16번. 두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그때 fx 곱하기 gx가 0보다 작다. 병준아, 곱이 0보다 작다. 0보다 작다.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문제는 크다다. 곱이 0보다 작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고?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준현아, 곱이 0보다 작다. 무슨 말이야? 서영아, 곱이 0보다 작다. 부호가 반대잖아. 이거 몇 번이나 설명을 드릴 거야. 지금 고1이나 돼가지고 중딩 때부터 해온 건데. 곱하면 0보다 작다는 거는 부호가 반대가 되셔. f가 양수면 g는 음수, f가 음수면 g는 양수. 그럼 곱이 0보다 크다는 건 병준아 뭐겠어?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다, 그치? 그러면 지금 너희들은 뭐 하면 돼? 지금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얘가 f, 얘가 g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곱이 0보다 큰 거니까 뭐 하도록 하는 거 찾으면 돼? 둘이 부호가 똑같은 거 찾으면 됩니다. x값을 저기 왼쪽 어딘가에서부터 가지고 오면서 뭐 하는 거? fx랑 gx, y좌표의 부호가 같아진 걸 찾아봐. 지금 현재 부호 같아달라. 부호 같아달라. 부호가 다르다, 그치? g는 어디로 가 있고 내려가 있고 f는 어디가 있어? 위로 가 있잖아. 그러다가 쭉 커져가는 동안에 언제? 마이너스 3을 딱 넘어가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 둘 다 양수네. 맞지? 언제까지는? 마이너스 2까지 가는 동안은 계속 부호가 같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면 일단 하나 찾았네. 여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커져가는 상황에서는 둘이 부호 어때? 계속 반대였지? 계속 부호가 반대입니다. 그러다가 언제? 1을 딱 넘어가는 순간 둘이 어때? 부호가 둘 다 음수네. 부호가 똑같아지잖아. 언제까지는? 2까지는. 오케이? 이 9가 아니라 G다, G. 그래서 요 사이. 끝. 답은? 됐죠? 선생님 됐지? 이거 왜 틀렸을까? 부호가 반대인 거 아는데. 뭔가 실수했나? 좌표, y 좌표들의 비교입니다. 알았죠? 자, 22번으로 가자.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찾으세요. 자, 이거 절대값 들어갔다고 제발 쫄지 마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되게 쉽게 푸는 거 알려줬잖아. 자, 보여드려봐. 원래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정확하게 푸는 거 다시 알려줄게.
지난 시간이 아니라 지지난 시간인데, 자, 제일 기본 문제 하나 풀어보자.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답은 뭐예요? 응? 절대값 x가 3보다 작아요. 답 뭐야? 태훈아, 답 뭐야? 그렇지. 마이너스 3과 3의 사이범위입니다. 그럼 하나 더 해볼까? 절대값 안에 이제 식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얘는 어떻게 풀면 돼? 이것도 똑같이 그래서 x의 범위로 바뀝니다. 1 더하고 2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뭐 하라 그랬어? 첫 번째 풀이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뭐 해야 돼? 범위 나누는 거지 뭐. 첫 번째 마이너스로 가자. 귀찮다. 첫 번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두 번째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랑. 그래서 2분의 1보다 클 때는 부등식 자체가 절대값만 그냥 풀면 되니까 x는 0보다 작으세요야.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없네요. 탈락. 해가 없음. x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네요. 야, 근데 이거 말이 되나? 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너무 막 만들었는데. 조금만이라도 겹치자. 그럼 어떻게 돼? 넘어가면 3x 2. 아씨, 없어. 자, 플러스로 갈까? 플러스로 가보자. 그래도 해 없을 것 같은데. 플러스로 가고 크다로 바꾸지 뭐. 미안요 여러분들. 왜 없지? 자, 가보자. 다시 x가 뭐하다? 마이너스 1분의 1보다 크다. 이거는 근데 대충 써놓고 점점점만 해놔. 이렇게 식으로 푸는 거 말고 솔2가 있어요. 자, 가자. 지금 나는 왜 끝까지 푸냐면 솔2의 답이랑 솔1의 답이랑 비교해 주려고 하는 거거든. 가보자. 어떻게 돼? 여기서는 이거 풀면 됩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세요예요. 맞지? 그러면 이제 해는 겹치는 거. 어디가 겹쳐?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겹친다. 그치? 됐지? 두 번째,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왼쪽은 오른쪽은 그래서 해를 찾아주면 넘어오니까 3x 작으세요. 넘어가니까 0. x는 0보다 작으세요야. 그럼 해는 왜 또 모든 실수야? 몰라. 뭐 일단 하자. 괜히 1차로 해가지고. 이거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은 두 번째 풀이로 가보자. 우리가 실제로 풀고 싶었던 거는 태훈아? 자, 내가 지금 설명하고 싶은 진짜 풀이는 솔2입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풀라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이 이런 부등식, 절대값 포함하는 2차 부등식 또는 1차 부등식을 굳이 서술형으로 내겠어? 절대로 안 내요. 서술형 문제 문항수 아깝습니다. 얘는 무조건 나온다 하면 객관식이야. 그럼 너희들은 쉽게 풀 수 있는 풀이 하나 기억하라 그랬잖아. 나의 초점은 뭐라 그랬어? 태훈아, 내가 풀어주는 풀이의 초점은 뭐라 그랬어? 교과서는 얘네들이 상수면 이렇게 풀고 식이면은 이렇게 푸세요가 교과서의 초점이라면 내가 풀어주는 풀이는 어디가 초점이라 그랬어? 절대값의 개수. 절대값이 하나면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어떻게? 이렇게 풀면 돼. 하나는 그대로, 다른 하나는 이거.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2부등식 풀고 2부등식 풀면 됩니다 라고 했었잖아. 그럼 이 첫 번째 거 풀어주면 넘어와.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으세요야. 2번은 풀어주자. 넘어가면 3x, 넘어오면 0. x는 0보다 크세요야. 왜 해가 달라?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풀어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건 이 풀이었어. 지금 뭔가 내가 위에 거 풀다가 잘못 풀었나 봐. 해가 잘못됐어. 그치? 모르겠다. 아무튼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누구? 22번 풀어보자. 어떻게 풀면 되겠어? 절대값 기호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풀든가. 절대값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식이 있어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서 풀던가. 둘 중에 하나를 풀면 돼.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끝. 알았지? 아, 코 간지러. 근데 저 해가 다 겹치는 거 맞나? 모르겠다. 뭔가 잘못 푼 것 같기도 하고 맞게 푼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됐죠? 그럼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안전하게 나는 교과서의 풀이를 따라가고 싶어요. 난 그게 더 좋은 것 같기는 해. 요즘의 교육과정에서는 서술형 반드시 대비해 놓는 게 평소에 습관이. 너희들이 다양한 풀이를 알아서 적재적소에 쓰지는 못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육과정에서는 사실 서술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서 사실 교과서 풀이를 따라가는 거를 고수하겠다. 난 그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래가지고 각각 2차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2차 부등식 푸는 과정을 생략할게요. 여기서는 우변에 있는 놈이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면 된다. 그렇지? 각각의 부등식을 이 범위에 맞게 겹치는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싫어 나 이거 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절대값이 이거는 절대값이 큰 거니까 좀 이상하나? 아무튼 x 더하기 1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풀어. 그러네. 절대값이 이렇게 되면 안 되네. 우리가 항상 풀던 거는 절대값이 작다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그래서 잘못 풀었구나. 2번 풀이가. 얘들아,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면 어떤 범위로 넘어가야 돼?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그치? 그치?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절대값을 풀어주면 그 녀석이 뭐보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야겠네. 그럼 저것도 잘못 풀었다. 그치? 그래서 해가 이상하구나.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절대값이 큰 거니까. x 2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또는 2x 마이너스 플러스 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이렇게 풀어줘야겠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풀어주면 또는 x는 뭐 아무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았죠? 네. 절대값 하나 있는 거 꼭 푸세요. 1차 부등식 같은 데서 시험 문제가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나왔다 하면 10중 8구 뭐라 그랬어? 다 절대값이야. 1차 부등식 안 내거나 내면은 절대값 나와요. 알았죠? 한 개짜리 또는 두 개짜리. 태연아, 너 왜 그러냐? 얼른 잠 깨고. 자, 그러면 26번 가보자.
지울까? (26번) 갑자기요? 자, 26번 준현이 말고 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성희 괜찮아? 민기는? 괜찮아, 안 해도 되겠어? 병주이는? 너 지난번에도 안 하지 않았어? 지난번에 완벽하게 했었어? 왜 못했지? 수목금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벌써 이제 중간고사 끝난 여파가 벌써 시작됐나? 응, 이제 좀 잠깐 쉬어도 될 것 같아? 아니지. 자,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저 마이크 어떡하지? 태연이 선물. 우리 학원에서 준 선물. 시험 보느라 고생했다고. 자, 시작해보자. 아이고. 39번. 자,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a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하필이면 병주이는 요 녀석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숙제를 안 하고 있으면 밀린 거 해야 된다. 알았어? 그리고 숙제는 지금 아직까지 너희들이 중학교 때의 그 기억이나 뭐 이런 것 공부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못 버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을 텐데 숙제는 있잖아. 진짜 미리미리 하는 거야. 숙제 언제 했어? 아니, 오늘 하려고 했는데 늦잠 자버렸어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제는 뭐 했어? 어제는 뭐 했죠? 그럼 그저께는 뭐 했어? 영어 수업이 다 뭐 예를 들어 금요일이나 목요일 날은 못 했어요. 그럼 수요일 날은 뭐 했어? 목요일 날은 또 무슨 학원이 있어서 수요일 날 그 숙제 했어요. 다 하루 전날 하려고 일정을 맞춰 놓잖아. 근데 하루 전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네가 알아? 너희 가족들의 일정은 너희들이 짜는 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가 갑자기 저녁 먹으러 가재. 아, 나 오늘 저녁에 숙제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깨야 돼. 알았지? 잘 안 될 거야. 미리미리 한다는 것 자체가 습관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근데 숙제는 진짜 최소한 다음 날 바로 해줘야 돼. 그럼 다음 날은 그 다음 날 숙제, 영어 숙제 있잖아요. 그럼 그건 더 미리 그 전에 했었어야지. 이해돼서? 그래서 주말 숙제, 주말반은 지금 너희들은 아니지만 토일반은 그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넘어갈 때 숙제 안 내줘. 일요일 날까지 토일 배운 숙제를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는 게 숙제거든. 그럼 애들 언제 하는 줄 알아? 금요일 날 해. 미친 거지. 일주일치 숙제를 어떻게 하루 만에 끝내려 그래. 100문제, 150문제씩 나가는데. 이해돼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하루 전날 하는 게 아니라 배운 다음 날 숙제는 미리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만 좀 빡세게 여태까지 그 지난주 숙제나 뭐 해야 되는 숙제들을 좀 빨리빨리 해버린 다음에 그냥 하루 이틀 좀 뭐 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수업하지? 그럼 그 다음날 바로 숙제해봐. 그 다음날 수업하지? 그 다음날 숙제해봐. 그 습관을 몇 번만 해놓고 나면 있잖아. 그 다음엔 되게 쉬워. 그러면 혹시 내가 하려고 했던 날,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수업을 했어. 수요일 날 숙제를 하려고 했어. 어머니 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 저녁에 하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밥 먹으러 가재. 그럼 언제 하면 돼? 다음날 낮에 뭐 학교에서나 저녁에 하면 되잖아. 시간적 여유가 생겨 있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숙제를 해야지. 하루 전날 일정으로 잡아놓으니까 갑자기 수행평가가 너무 많아서 이러고 있다고. 수행평가를 24시간 동안 3일 동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치? 수행평가도 언제? 보통 제출 전날 하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몰린다 이러고 있지. 알았죠? 나도 그게 잘 안 돼. 나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나는 너희들 일주일치 수업 준비를 너희들 토요일 수업 준비를 언제 해놓냐면 항상 매주 시작하는 월요일 날 싹 다 해놔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수업 준비를 월요일 날 또는 늦어도 화요일 날까지 싹 다 해놔. 그렇게 미리미리 하는 습관을 좀 해놓으면 절대로 안 밀려. 내가 월요일 날 하려 그랬는데 만약에 회의가 생겼어. 회의를 막 한 3시간, 4시간 동안 했어. 아, 그래서 수업 전에 못했어. 그럼 언제 하면 돼? 나는. 월요일 것만 그냥 빨리 해놓고 화요일 날 하면 돼. 일주일 수업 준비를. 그 습관을 들이세요. 너희들도. 알았지? 그래야 나중에 고2, 고3 갔을 때 안 힘들어져. 나중에는 배우는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숙제하는 시간이 늘어날 거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더 필요로 할 거야. 아무튼 알았죠? 자, 아무튼 계속 가보자. 39번. 이 2차 부등식. 졸라 중요한 건데, 이 자식아.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라 그랬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내가 아까 그래프로 그리라 그랬었지. 그래서 그래프를 만들어 갑니다. y는. 그래서 두 개 함수를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2차 함수가 여기 있는 x축보다 어디에 있으세요? 크다니까 어디에 있어 병준아? 숙제 안 해서 그래 이 자식아. 바로바로 대답 안 나오는 게. 아니 크다는데 도대체 아래는 뭐야? 자,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언제? 항상 위에 있고 싶어. x축이 아래에 있으면 되겠다. 그지? 맞지? 그러면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 지금은 최고차의 계수 양수를 정해놨네. 그럼 뭐예요? 붕 떠 있으면 되겠죠. 만나니 안 만나니? 만나지 않잖아.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병준아, 판별식은 0보다? 아, 그거 봐. 기가 막히다, 그치? 희한한 실수를 오지게도 해요. 내가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내가 갑자기 왜 병준을 확 질문을 했는 줄 알아? 잠깐 쓰느라 안 듣고 있었거든. 그러면은 야 판별식 어떻게 돼? 하면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알아? 0보다 크다 이러고 있다고. 너희들의 시선이 여기로 가면 안 되지.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았잖아 병준아. 안 만나면 판별식 0보다 뭐가 되는 거야? 작아야 되는 거 아니야. 헉은 자식이. 자 그럼 이제 A의 범위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1의 사이 범위가 되시오 하고 끝나는 거야. 알았지? 알았냐고. 39번 질문 누구였어? 준이 됐어? 그럼 53번은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뭐야? y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함수를 주고 가. y는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2ax에 마이너스 2 보다 함수를 주고 그러고 나서 뭐 하래요? 항상 위에 있으래.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위에 있다 부등식 크다로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부등식을 만들어보자. a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플러스 6이 크다.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2ax 마이너스 2보다. 한쪽으로 싹 다 이항시켜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3 아직 부호를 모르겠네. x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어주면 3 마이너스 플러스다. 3 플러스 a x 그 다음에 플러스 8 0보다 크세요입니다. 자 이제 뭐가 됐어? 얘가 항상 성립합니다가 됐네. 그럼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이 만들어졌으니까 뭐 하러 가야 돼? 다시 한번 함수를 해석하러 가야지. 원래 함수 상태로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바뀐 함수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얘보다 어떻게 되어 있다? 크다니까 위에 있습니다. 언제? 항상. 그럼 이제 너희들은 항상 위에 있도록 그려주면 돼. 누구보다? x축보다. 우변은 항상 x축이 남습니다.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최고차의 계수 몰라. 미지수 a 플러스 3을 뭘로 잡아줘야 돼? 위에 있기 위해서는 양수여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 하나 찾았고요. 이거 놓치지 말라 그랬지. 그 다음에 두 함수를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만나니 안 만나니? 안 만나고 있다 그치? 만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뭘로 풀어가는 거야? 판별식으로 가는 거다 그치? 4분의 d. 자 3 플러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8 곱하기 a 플러스 3입니다. 자 병준아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은 0보다? 그렇지. 됐지? 아파. 15? 따라서 a는 뭐예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 근데 5보다 작습니다. 근데 둘이 같이 확인해야지. 근데 이게 뭐야? 이미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했거든. 그러면 똑같다 그치? 그게 답이겠다. 됐어요? a의 범위냐 정수냐 뭐냐? 실수 a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잠깐만 있어봐. 오케이.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나온다 그치? 뭐냐면 우리는 새로운 2차 부등식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2차 부등식으로 한 적 없지.
그치? 이거는 그냥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뭐야? 최고 차이 계수가 0이 아닐 때만 푼 거야. 지금 현재 우리의 저 답은, 동그라미 친 답은. 그럼 우리는 뭐도 생각해야 돼? 최고 차이 계수가 0인 것도 한 번 더 생각해줘야겠다. 그렇지?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 됐어. 그러면 식은 뭐가 돼? 8은 0보다 크다. 성립하는데요? 네. 그럼 이거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최종 답은 요게 되겠네.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혹시 마이너스 2 쓴 사람이 있다면 좀 조심하세요. 알았죠? 명확하게 2차라고 한 적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부등식인 거지. 그게 2차 꼴을 띄고 있을 뿐인 거지. 우와, 지웠다. 이거다. 자, 그 다음 몇 번이야? 56번 가보자. 바로 옆에. 자, 어느 음원 판매 업체에서 음원의 한 달 사용료를 X%만큼 올려주면 회원수는 0.5X%만큼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음원 판매 업체의 한 달 수입에 대한 얘기네. 수입은 어떻게 돼? 사용료 곱하기 회원수겠지. 회원들이 이만큼의 사용료를 냈어요니까. 맞죠? 근데 그게 8% 이상 늘어난대. 자, 원래 수입을 한번 생각해보자. 기존 수입. 뭐예요? 사용료를 A라고 생각해볼게. 회원수를 B라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인상을 했어. 가격을 올렸어. 가격을 올린 뒤에 수입은 어떻게 됐을까? 원래 가격 A에서 어떻게 됐어? X%만큼 늘어났잖아. 1 더하기 100분의 X만큼 되었겠네요. 그 다음 회원수는 원래 B였어. 근데 0.5X %만큼 감소했습니다. 1-100분의 0.5X가 되겠네요. 됐어요? 끝. 근데 그게 어떻게 된대? 기존 수입의 8%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으니까 더 크네. 이상이니까 같아도 되네. 몇 퍼센트? 8% 증가. 요거네. 됐어요? 그럼 이제 양변 뭐 해주면 돼? A, B 약분. 남은 것만 계산해주면 됩니다. 양변은 몇 배? 만 배? 10만 배 하자. 10만 배. 0.5 있으니까. 양변을 10만 배 해보자. 10만 배. 0 5개 곱했어요. 여기는 2개. 여기는 3개. 여기는 5개. 2개 곱해서 만들고 3개 더. 됐죠? 이제 이거 풀어주시면 끝납니다. 값은 크기는 좀 지저분하네. 마이너스 5x 제곱 1000x 마이너스 500x 500x 공 5개 108000 됐죠? 좌변으로 우변으로 넘어가자. 최고차이 계수는 우리는 양수인 게 좋아. 5x의 제곱에 마이너스 500x 뭐 미리 5 나눠도 되고 나눠주면 8000입니다. 나눠주면이 아니라 빼주면. 그래서 우리는 x제곱에 마이너스 100x 1600 이거 어떻게 돼요? 인수비 되나? 인수비 된 거 빨리 찾아봐. 20, 80? 20, 80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 그렇지? 그럼 답은 20 이상 80 이하. 됐죠? 최대값은 80이겠네. 됐지? 끝. 자, 여기까지가 2차 부등식이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세요. 2차 부등식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 걔네들은 무조건 뭐예요? 요 두 개입니다. 알았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문제. 알았죠? 잘 연습해둬야 된다. 병준아 알았지? 또 시험에 임박해서 하지 말고. 알았어? 미리미리 해주세요.
너는 한 번씩 이제 뭐 병주일뿐만 아니라 다들 우리 반 애들 공통적인 문제가 미리 안 하거나 숙제를 자꾸 밀어놓고 좀 빠뜨려 놓고 해놓은 다음에 안 하잖아.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이제 6월 초에 첫째 주에 시험 대비를 시작해. 그럼 애들이 질문이 뭐가 탁 나온지 알아? 쌤, 왜 판별식 0보다 작아요? 쌤, 모든 실수를 갖는 2차 분동식 어떻게 풀어요? 이 질문을 하고 있어. 계속 수업 때 강조를 했는데 너희들 이번 시험 중간고사 시험 대비 때 한번 생각해봐. 엄청 기본적인 문제들을 질문을 하지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풀이 방법은 계속 기억을 해줘야지. 너무 기초적인 질문을 그때 하면은 나는 어디서부터 얘를 처음부터 해줘야 되는지를 감을 모르게 되고 너무 해야 될 게 방대해지면 나도 이제 손을 놓게 돼. 기본적인 내용들은 너희들이 챙겨가는 거고 영상 항상 찍는 이유가 뭐야? 숙제 풀다 보면 의문이 생기거든. 기본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 아무래도 배운 직후에는 당연히 의문이 생기잖아. 그때 뭐 하라고? 이거 쌤 어떻게 풀었었지? 해설지를 보는 게 아니라 내 풀이를 보기 위해서 영상 항상 공개해 두는 거야. 너희들 항상 보라고. 항상 숙제 할 때마다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질문이 생기면은 나한테 쌤 이거 판별식이 왜 0보다 작은지 모르겠어요.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는 거야. 알았어요? 자, 아무튼 계속 간다. 오늘 하는 거 연립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두 번째. 자, 1차 부등식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부등식의 연립은 미지수 몇 개? 방정식의 연립은 미지수가 2개 이상이어서 소거시키거나 인수분해 해가지고 뭐 풀고 이랬었어. 부등식의 연립은 무조건 미지수 몇 개?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을 찾을 수 있고 찾아주고 나면 겹치는 범위를 찾으시면 끝납니다. A가 B보다 큰 게 있어. C가 D보다 큰 게 있어요. 이 녀석의 해를 찾아요. 이 녀석의 해를 찾아요. 그리고 나면은 둘이 뭐 하는 부분? 겹치는 것을 해로 찾으시면 됩니다. 수학 하를 배운 사람들은 교집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알았지? 오케이? 이겁니다. 각각의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부등식은 너무나도 쉬운 문제지. 57번 가보자. 50번 어떻게 생겼는지. 3x 제곱에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으셈.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을 거야. 인수면 될 거야. 안 되면 근의 공식이라도 쓰고. 두 번째 x제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네. 마이너스 6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풀 수 있어 없어? 풀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뭐 하시면 돼요? 겹치는 범위를 구해주시면 되고 그 겹치는 거 찾을 때 제발 부탁. 자꾸 너희들이 내가 안 하다 보니까 너희들도 수직선 안 그리고 풀려고 하는데 수직선 그리면서 가세요. 너희들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는 계산 실수해도 상관없잖아. 나중에라도 고쳐주면 되거든. 근데 너희들은 시험을 볼 때 실수하면 어떻게 돼? 감점됩니다. 그건 누가 고쳐줘? 아니거든. 그래서 너희들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수직선 그려주세요. 실수합니다. 아니면 1, 3 인수면 어떻게 되냐? 4, 4, 4, 4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3분의 4랑 4의 사이범위네요. 작으니까 0보다. 다음 두 번째 거 2, 3 인수면 되네. x는 역시 사이범위입니다. 등호 붙는 거 조심하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그럼 그 둘이 이제 뭐 하면 돼? 겹친 거 찾으면 된다 그렇지. 수직선상에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경계에 있는 내수를 그냥 쓰세요. 간격 무시하고. 그리고 그려. 두 번째 등호 없는 거 조심하고. 그럼 이제 겹치는 게 눈에 보이고 있다 그치? 어디에요? 2랑 4에. 그러면 답은 2에는 등호 붙고 4에는 등호 빠지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문제로 풀리는 거지. 기본 풀이가 나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연립 2차 부등식 민기 됐어? 뭐 이상해? 뭐야? 나 개똥같이 풀었다 그치?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민기 가면 쳐다보고 있고 뭐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너네 이런 실수를 해도 되잖아 나는. 아니 물론 하면 안 되지만 너희들 하면 큰일 난다고. 바로 실수하는 거 보소. 뭐야? 이거지. 아 이거구나. 아 그럼 겹치는 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그죠? 아, 그럼 답은 등호 조심하고. 속담 중에 그거 있잖아. 나는 바람풍 해도 너희는 바람풍 해라 뭐 이런 거 속담 있잖아. 나는 계산 실수 오지게 하면서 너희들 보면 실수하지 말라고. 되게 이상하긴 한데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실수 진짜 엄청 많이 했거든.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야. 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나는 그래도 이제 푸는 속도라도 빨라가지고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뭐든 시간이 항상 남아서 항상 뭐냐 다시 볼 시간이 있었거든. 그래서 수능 날은 다행이었던 게 수능이 100분인가? 100분일 거야 아마 수학이. 100분이면은 보통 애들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두 개쯤 못 푼 상태에서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남아. 요새 애들 보면 일반적으로. 근데 나는 그때 이제 약 빨았었나 봐. 수능 날 수능을 딱 받는 수학 시험을 봤는데 30분간 일단 막히는 거 없이 다 풀었어. 계산 실수는 했겠지만 다 풀었는데 시간이 1시간이 남은 거야. 40분 만에 끝내버렸어. 그래서 남아있는 그 1시간 동안 검토를 2바퀴를 돌렸거든. 그리고 나서 틀린 거 2개 발견해가지고 수능날 결국 수학은 만점이 나왔어. 그 학교 시험이나 일반 모의고사 때는 그렇게까지 긴장해서 막 빨리 풀게 되거나 긴장해서 막 많이 검토하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실제 내가 수학은 거의 전교 1등 거의 놓친 적이 없기는 해도 수학에 만점이 별로 없어. 생각보다 몇 번 만점을 받은 적 몇 번 없었어. 엄마한테 맨날 혼났어. 그래가지고 왜 또 실수해오냐고. 그래도 1등 했다. 그래도 100점을 못 받았자. 이러면서 막 그랬었는데 나도 실수 많이 하거든. 너희들 실수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래서 어디서 실수하는지를 나도 대충 알아. 그래서 병준아 판별식 0보다 작아 커 이걸 항상 물어보는 게 나도 많이 실수를 했어가지고 실수한 애들도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알거든. 마음이란다. 어디서 실수하는지 대충 알거든. 그래서 계속 강조해 주는 거야. 알았지? 이상한 실수하지 마세요.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립 2차 부등식은 이것만 있느냐? 아니죠. 뭐도 있어요? 한 식에다가 바로 부등호 2개 써버린 녀석. 이 녀석은 어떻게 풀어주면 돼? 1번 부등식 풀고 2번 부등식 풀면 되겠다. 그치? 요렇게 연립을 하러 갑니다. 맞죠? 요 문제는 안 할게요. 1차 부등식에서 했었으니까. 됐지? 어찌됐건 이게 2차 꼴을 띄고 있으면 그거는 뭐 연립 2차 부등식이 됩니다. 연립 2차 부등식도 연립 1차 부등식처럼 각각의 해를 찾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나오냐? 아니요.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다? 거꾸로 가는 문제. 야, 해를 줄 테니까 식을 완성해 보아. 라는 형태의 문제. 그것도 역시 쉽습니다. 누구 같은 문제들은 58번 같은 문제들은 됐다 쉬워요. 왜? 위의 식은 미지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 밑에 식이 어떻게 되거든? 어머 미지수를 가졌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지수 가진 상태에서도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쉽다라는 거예요. 인수분해 안 되면 그때는 고민을 좀 더 해야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인수분해 되지? 됐지? 그럼 너희들은 일단 얘는 인수분해 됐을 거 아니야. 0과 4를 가지고 큽니다. 바깥 범위로 넘어가면 되겠네. 4보다 크다. 또는 0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 녀석은요. x라는 놈은 사이 범위인 것까지는 명확해. 근데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과 a가 나와서 그놈들이 사이 범위가 되면 됩니다. 까지는 알겠는데 a가 큰지 마이너스 1이 큰지는 모르는 상태거든.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놓고 이놈의 해가 뭐래요? 연립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다가 만들어 지랜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저 해가 나오도록 하는 거를 너희들은 염두에 두면서 해를 표현을 하러 가면 되잖아. 일단 첫 번째 녀석 나오니까 0과 4의 바깥 범위라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은 뭐가 나오도록? 요 녀석이 나오도록 해를 표현을 하러 가는 거야.
겹치는 곳이 어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 그럼 일단 여기서 끊어줘야겠네. 그리고 여기를 공통해, 겹치는 해로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오른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야 돼? 당연히 오른쪽으로 간다, 그치? 뭘 끄덕끄덕이야 물어봤는데. 그러고 나서 누구? 여기서 딱 사이에서 A가 끊어주면 되며,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우리 1차 부등식에서 내가 계속 강조했던 거 뭐 찾아야 돼 너희들은? A의 위치가 명확하게 0과 4의 사이에요까지는 명확한데 등호가 붙느냐 안 붙느냐 생각해야 된다, 그치? 여기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내가 항상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라고 물어보면 A가 0이 된 상황을 너희들은 머릿속에 그리세요. A가 0이 됐어. 겹치는 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변화 있어 없어? 변화 없죠? 그러면 붙어도 됩니다. A가 4가 되면 빨간색 여기까지 왔어. 겹치는 해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니까 변화 있어 없어? 없죠? 왜? 빨간색은 4 안 가지고 있거든. 겹치는 거에 4 없잖아. A가 4 돼도 돼요. 그렇게 A의 범위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등호 조건 때문에 이상한 실수 해오지 마세요. 알았죠? 그거 중 가장 중요한 문제 59번 푸세요. 59번 별표 하나 쳐놓고, 어떤 유형이냐면 정수해의 조건, 정수인 해의 개수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어진 거, 개수 또는 값이 주어진 거 풀어보세요. 59번. 코로나 또 심해지고 있던데. 어젠가 그젠가 700명 중후반대 아니었냐?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하지 마요. 어디 가도 손 잘 씻고. 으씨. 아빠가 자식들한테 하는 말 아니냐 이거? 조심해야지, 그지? 명, 프로니 푼 거 같다고. 자, 가보자. 59번 가볼게요. 정수인 해의 개수에 대한 얘기다. 그치? 자, 일단 인수분해. 위에 거 인수분해 된다, 그치? 1, 5 마이너스 붙여주면 해는 작으니까 사입범위.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1과 5의 사입범위. 등호부터 안 붙어? 등호는 얘 따라갑니다. 붙어요. 자, 위에 거 해 찾았고 밑에 녀석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됩니다. 맞죠? 3과 A로 인수분해 됩니다. 마이너스는 A가 가지고 가면 되겠네. 그럼 0보다 작으니까 역시 X는 어떤 범위? 사입범위인 거 명확하고 등호는 안 붙어있는 상황인데 누구랑 누구? 마이너스 3과 A를 가지고 사입범위로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큰지 작은지를 모르다 보니까 정수인 해가 몇 개가 되도록 4개가 되도록 하는 거를 너희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맞죠? 가자. 자, 지금 위에 녀석 해 보면은 마이너스 1부터 5의 사입범위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요 사입범위를 마이너스 3과 A를 가지고 사입범위를 만들면서 뭐 만들어줘야 돼?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하는? 4개가 되도록 하는 거 너희들이 만들어 가야 되거든. 그럼 일단 겹치는 해라고 했었으니까 먼저 뭐부터 해보자. 4개가 겹치도록 하는 조건부터 생각해보자. 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사입범위다.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일단 가야 4개가 겹칠 수 있지. 가자. 정수만 찾아보자. 마이너스 1 하나, 0 하나, 1 하나,
2 하나. 자, 몇 개 가졌어? 4개 가졌지? 그럼 이제 더 가지지 말고 끊어. 됐죠? 등 없네. A. 자, 그러면 A는 어디에 있으면 돼? 2보다는 일단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는?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정수가 더 안 늘어나죠. 맞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만 보면 돼? 아, 뭐? 대소관계는 명확하니까 등호 조건만 한번 생각해보자. 자, 빨간색 등호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지고 있다, 그치? 그걸 생각하면서 병준아, 앞에 태훈아, A가 2가 돼도 돼, 안 돼? 등호 붙어, 안 붙어? 붙으면 안 됩니다. A가 2가 딱 되는 순간 겹치는 거 뭐? 정수 3개밖에 없거든. 3은 돼, 안 돼? 등호 붙어도 돼, 안 돼? 돼요. 그렇지. 똑똑하고. 이게 답입니다. 그럼 정수 A냐? 그냥 A냐? A의 범위네. A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에요. 알았죠? 쉽게 할 수 있겠지. 등호 조건을 왜 내가 강조했었는지 알겠어? 1차 부등식 때는 되게 못했었잖아. 자꾸 거꾸로 대답하는 애들 한둘씩 꼭 있고, 그치? 잘 생각해서 푸세요. 다음! 이제 오늘 하려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딱 2가지. 누구? 19번, 20번입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 그 유형 번호로 19번, 20번입니다. 19번 이름 뭐라 돼 있어? 2차 방정식에 20번 이름 뭐라 돼 있어? 2차 방정식에 이거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기억나? 그때도 간단하게 얘기했었어요. 이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거기 들어보세요.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는 있잖아. 상위권 반을 해봐도 처음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근데 금방 따라오지, 걔네들은. 결국 요 단원이 이 단원에서 가장 어려운 걸 고르세요라고 하면 이 2개일 겁니다. 자, 그럼 수학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하나 골라보세요라고 하면은 나는 근의 분리를 고를 거야. 수학상 전체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하고 실제로. 알았어? 가보자. 2차 그 말은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반드시 연습을 하란 얘기예요. 내일 이후 넘어가면 또 까먹고 이상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오늘 중으로 끝내면 제일 좋고. 집에 가자마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고 하는 거는 양수 음수잖아. 어떤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난 이건 너희들 처음 배운다 생각하고 다시 자세하게 설명할 거야. 실근의 부호라고 물어보는 거는 딱 3가지 유형 물어봅니다.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양수거나,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음수거나. 부호만 얘기한다는 얘기야. 세 번째로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하거나. 딱 3가지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딱 3개만 생각하세요. 세 글자. 합, 곱, 판별식. 다시 뭐? 합, 곱, 판별식. 알았지? 다시 3가지 뭐? 합, 곱, 판별식. 알았죠? 딱 3가지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양수, 음수. 뭐 판단하자? 합과 곱과 판별식을 판단을 하세요. 자, 문제 한번 바로 풀어보자. 몇 번을 먼저 볼 거냐면 옆에 62번 하나 볼게요. 62번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2k 더하기 3은 0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수는 안 돼요. 근데 두 근의 뭐래? 모두 양수가 되고 싶대. 두 근에 대한 음수 양수, 부호를 알려줬습니다. 실근의 부호라는 유형인 걸 알았다면 너희들은 딱 3개 판단하자. 합과 병준아 아니 합 3글자 하나씩 네가 얘기해봐. 합, 곱, 판. 그렇지. 합, 곱, 판별식을 2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합은 어디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곱도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말 그대로 판별식을 구해줘요.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얘가 그래서 뭔데?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봐.
양수 근 두 개의 합이야. 뭘까? 양수 두 개 합이야. 뭐야? 당연히 양이겠죠. 양 두 개 곱하면 뭐야? 판별식입니다. 0보다. 근데 서로 다른 두근이라고 한 적 없어요.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세 녀석이 뭐야? 이제 연립 2차 부등식이고 2차 부등식이잖아. 중간고사 때는 물어보지 않았던 녀석들을 왜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지 알겠어? 너희들이 이제 이걸 푸는 조건이 2차가 아니라 1차만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거 없거든. 이제 다 풀 수 있거든. 알았어요? 그래서 세 개 교집합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일단 답은 뭐야 그래서? 얘는 K가 0보다 크다. 얘는 K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얘는 인수분해 되나? 되네. 3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해? 수직선상에 편을 해서 겹치는 해 찾아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네. 그럼 답은 어디가 되겠어? K는 이거 될 거예요. 알았죠? 끝. 너희들은 수직선 그려. 겹치는 거 찾아보면 3개 겹치는 건 딱 이거 하나일 겁니다. 알았지? 알았지? 자, 하나 더 풀어보자. 몇 번 푸냐면 뒤로 넘어갈 거예요. 문제가 너무 적다. 84번 풀어보세요. 84번입니다. 풀어보세요. 부흥고 그래서 6월 30일부터 언제까지라고? 그걸 뭐 아까 들어놓고 까먹은 것 같다. 모른다고 했었어? 과천? 30에서 7일 6일 변화 없지? 그러니까 변화 없지? 알았어. 그다음에 양명? 시험 기간 혹시 나왔어? 카톡이나 이런 거 받은 거 없어? 알았어. 받으면 바로 얘기해줘. 그리고 뭐 강의를 보고 있는 효원이랑 채문이도 시험 기간 나오면 얘기하세요. 자, 84번 풀자.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의 부호가 음수입니다. 라고 해서 두 근의 부호를 모두 다 얘기하고 있다. 그치? 그럼 딱 세 글자 기억하자. 뭐뭐뭐? 합, 곱, 판별식. 알았어요? 알았냐고. 그래서 두 근의 합 가자. 두 근의 곱 가자. 방정식의 판별식 가자. 합은 얼마? 마이너스 붙이는 거 조심하도록 하고요. 곱은 뭐야? 부호 그대로인 것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판별식은 4분의 D로 계산하면 되겠네. K 더하기 1의 제곱에 플러스 K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 부호 판단해야지. 합은 0보다? 음수 두 개 더하면 어때? 0보다? 작겠죠. 음수 두 개 곱하면 곱은 0보다? 커요. 판별식은 어때? 0보다? 미쳤다, 그죠? 두 개인데 왜 작죠? 잠깐만, 머리 좀 깨고 올게. 큽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상한 거 좀 따라오지 마세요, 제발.
판별식은 뭐다? 방정식의 근의 개수 또는 두 함수의 교점의 개수. 다시 따라해봐. 준현아, 판별식은 뭐라고? 방정식의 근의 개수. 방정식의 근의 개수. 함수에서는 교점의 개수. 알았지? 잊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플리즈. 실수 같은 소리는 그래. 실수다. 그래서 실수니까 0보다 그거 같은 거잖아. 알았지? 자, 그러면 K는 뭐야? 마이너스 1보다 커지겠네요. 이게 무수니까. 맞지? 이건 양수해야 돼. 됐지? 자, K는 뭐보다? 5보다 작으세요. 됐죠? 예, 방정식 풀자. K제곱 더하기 3K에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K는 뭐 해야 돼?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됐죠? 세 녀석 뭐 하는 거? 겹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네. 해보면 알겠지만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나올 겁니다. 수직선상에 잘 표현하고 가세요. 내가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하지 말고. 알았지? 수직선 몇 번만 그려보면 나중엔 너희들도 안 하게 되어 있어. 알았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처음에는 계속 그래프 그리라 그랬지. 나중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뭐 그래프 안 그리도 풀 수 있어. 나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안 그리거든요. 알았죠? 맞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몇 번? 85번 갈 건데. 자, 잠깐만 거기 들어봐. 실근의 부호에 대한 물음을 했다면 너희들은 합곱한 세 가지 보면 됩니다. 근데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조금 달라. 뭐가 다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원래는 합곱한이 맞아요. 알았지? 자, 합곱한이 맞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고만 했어. 그치? 방금도 보면은 그냥 양수, 음수만 얘기했지. 어떤 값인지 안 알려주고 있어. 자, 음수 하나, 양수가 하나가 주어진 상황에서 합은 어떨까? 어? 알 수 없다가 답이죠. 병준이 뭐라 그랬어? 음수라 그랬어? 미친 자야. 한 근은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3이라고 생각해봐. 더 하면 양수잖아. 하나가 마이너스 3이고 하나가 1이라 생각해봐. 더 해봐. 마이너스 1이잖아. 하나가 마이너스이고 다른 하나가 2라고 생각해봐. 더 해봐. 0인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몰라요. 맞죠? 몰라서 합은 안 봅니다. 다시 뭐라고? 왜 안 본다고? 몰라서 안 봅니다. 이 말도 중요하다. 곱은요? 음수 하나, 양수 하나 곱하면 그렇지, 음수지. 맞지? 판별식은요? 0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야. 이제는 음수 하나, 양수 하나가 둘이 같은 근일 수는 없어. 판별식 0보다 커. 근데 안 봅니다. 자, 보세요. 한번 생각해봐. 곱이 음수다라는 거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음수입니다라는 얘기잖아. 얘들아, 나눠서 음수가 된다면 곱해도 음수 아니겠냐? 그지? 판별식 한번 생각을 해보자. B예요. B제곱에서 4AC를 뺄 거야. AC가 음수인데 뺄 거야. 제곱만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이지. B가 뭔지 모르니까 0일 수도 있고. 그지? 근데 AC는 무조건 뭐야? 음수잖아. 그럼 마이너스의 4AC는 뭐겠어? 무조건 양수네. 0보다 크거나 같은 놈에다가 양수를 더해봐. 어떤 놈이야? 0보다? 당연히 커질 거 아니겠니? AC가 음수면 자동으로 판별식은 0보다 큽니다.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이미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결론,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합은요 몰라서 안 보고 판별식은요 중복돼서 안 보는 거예요. 실제로 교집합이 답이잖아. 곱의 범위랑 판별식의 범위를 써보면 항상 곱의 범위가 더 좁거나 똑같아. 그래서 판별식은 아예 안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았어요? 내가 반대로 말했나? 아무튼 곱의 범위가 더 좁아서 이게 어차피 답으로 나오게 돼 있어. 교집합을 했을 때. 알았지? 네. 그래서 다시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이면 뭐만 본다? 곱만 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 합은 몰라서 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알았죠?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 막 주고 나서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하면 누구만 보면 돼? 상수항만 보면 돼. 결국. 알았지?
정확하게 A분의 C.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 문제 풀어보자. 어씨 지워버렸다. 얘들아 거기 들어가라. 서로 다른 부호래. 답은 어떻게 되겠어? 누구만 보면 돼? 2K 더하기 3이 뭐면 돼? 이게 답이에요. 알았죠? K 범위로 바꿔주기만 하면 답이야. 알았지? 두근의 곱, 음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한 번 더. 몇 번 풀어보시냐면 85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 고기 들어보. 저거 잘 정리해두세요. 서로 다른 부호의 두근일 때는 합은 몰라서 안 봐요. 판별식은 중복돼서 안 봐요. 알았죠? 즉, 판별식은 절대로 볼 일이 없을 거고요. 합은요, 알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문제? 85번 문제 보자. x제곱 마이너스 k, k 플러스 1의 x 더하기 k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실근의 부호 문제네. 합곱 판죽에서 부호가 반대인 거는 누구만 본다? 곱만 본다. 맞니? 두근의 곱을 보러 가자. 뭐예요? k-1입니다. 부호는 음수예요. 따라서 k는 1보다 작아요. 이거는 명확한데 여기까지가 답이야. 근데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면 이게 답이야. 근데 뭘 줬어 뒤에?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의 절대값 혹은 그냥 양근보다 뭐가 돼요? 크다 또는 작다를 줍니다. 걔는 뭘 준 거겠어? 두 근이 그래서 합하면 뭔데?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작아. 크기는 누가 커? 양근이 커. 더하면 뭐겠어? 주는 겁니다. 알았죠? 음근, 양근의 절대값에 대한 얘기 나오기 시작하면 크기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합을 주는 거예요. 알았죠? 두근의 합 뭐야? 어디 갔어? K, K 플러스 그게 뭐가 되셈? 양수가 되셈. 됐니? 끝. 그럼 이제 둘이 뭐 하자? 겹치는 거 해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겹치는 거. 겹치는 거. 뭐야? 이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기억하세요. 어려운 거 하나 끝났어요. 이제 하나 더 남았어요. 시간도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라떼어요 지금. 제일 어려운 거. 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자, 근데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근의 분리라고 명칭을 거의 뭐 90% 이상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나를 포함한 일부 몇 개의 문제집들은 이름을 살짝 다르게 불러요. 물론 나도 근의 분리를 하지. 근데 이 이름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 실근의 위치. 그리고 정말 소수의 문제집들이 나는 딱 한 문제집 봤거든. 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실근의 크기라고 하기도 해요. 이거는 그냥 이름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알아도. 아무튼 근의 분리. 근의 분리가 뭐야? 문제의 생김새부터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간고사 때 물론 했지만 다시 하는 거야. 물론 나는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자세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어요.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뭐하다? 문제 유형을 잘 기억해놔. 1, 2, 3, 4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마다 다 달라. 대충 예시를 한 4개 정도 들어줄게. 기억하세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두 근의 사이에 2가 있다. 그 말은 한 근은 2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두 근은 모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다. 그 말은 두 번째 얘기랑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또 뭐 있을까?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개 든다는 거야. 2개 들고 있네. 2보다 작다. 그리고 다른 한 근은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주는 문제들을 근의 분리라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뭘요? 이름도 기억하세요. 그러면 푸는 방법은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방정식으로 풀 수 없어. 방정식으로 푼다는 얘기가 뭐야? 근의 공식을 쓰든 인수분해를 하든 근과계수의 관계를 쓰든 판별식을 쓰든 그 녀석을 사용한 풀이들을 방정식을 푼다. 방정식의 풀이 도구를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걔네들 쓸 수 있다 없다? 써봤자 몰라. 그래서 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아, 근의 분리 문제라는 걸 알았네. 그러면 뭐 하세요? 함수로 해석하세요. 함수로 해석한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에서 이미 했던 겁니다. 너희들은 두 그래프를 그리세요. 2차 함수 하나 x축 하나겠지. 알았지? 그림을 보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딱 세 글자 기억하세요. 실근의 부호가 한판축, 미쳤나봐. 합곱 판별식이었다면 근의 분리는 뭐다? 한판축이 되는 거야. 다시 뭐라고? 한판축. 다시 뭐라고? 한판축. 합이 아니라 판은 뭔지 알겠지? 축도 뭔지 알겠지? 함만 뭔지 알면 돼. 함수값. F에다가 뭐 1 넣었을 때 나오는 F1, F3, F5 이런 것들을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태연아! 제일 중요한 거 한다니까. 자,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것도 용어를 이상하게 쓰시는 쌤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명칭을 쓰시는 쌤들이 있어요. 뭐라고도 얘기하시냐면 대라고도 하셔요. 함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이라면 한은 한계값을 말해요. 한계값. 경계 범위에 있는 끝값. 판은 똑같고 축은 대칭축으로 이름 바뀐 것뿐이에요. 알았죠? 한판대라고 하시는 쌤들도 가끔 가다가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저 명칭을 갑자기 굳이 대한민국의 한판축이라고 하는데 굳이 한판대를 쓰시는 쌤이 왜 생겨났는지 모르겠는데 있었어. 자, 뭐 이런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눈으로 한번 쓱 보고 가자. 자, 문제는 좀 이따 풀 거야. 63번 봐봐. 방정식 뭐래?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으세요와 같은 형태. 뒤에 80 몇 번이야? 86번 보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87번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88번 조금 다르기는 한데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2차 방정식의 두 근 사이에 있으세요. 이게 두 번째 2차 방정식 풀 수 있지. 근 뭐만 나와? 1, 2 나올 거야. 1, 2. 그래서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 중에서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존재하세요라는 얘기라서 근의 분리 맞습니다. 89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대. 맞지? 오케이? 끝. 또는 3보다 작은 양수. 두 근이 모두 0과 3 사이에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 이해됐어요? 문제들을 보고 근의 분리다 라는 거 알겠어? 그럼 근의 분리다 라는 걸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함수로 해석을 해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아까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도 그래프를 보면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안 만나는지를 가지고 판별식을 푼 것처럼
그 그려진 그래프를 보면서 너희들은 한 판 축 딱 3개 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가자. 63번.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 더하기 9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그 2차 방정식에 대하여 뭐하래? 두 근이 모두 2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너희들은 뭐한다? 일단 봐. 뭐한다? 함수로 해석을 해주세요라고 했지. 자, 문제의 생김새를 보면서 근의 분리 문제구나.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는 거를 알았다면은 뭐 해주세요? 함수로 해석을 해주시고요. 함수로 해석한다는 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y는 y는을 붙여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뭐 찾는 거야? 함, 판, 축 보러 가는 거예요. 알았죠? 난 문제 풀 때마다 이거 써줄게. 너희들도 머릿속에서 생각하세요. 자, 아무튼 함수를 해석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인다. 누구누구? y는. 근데 있잖아. 함수값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f에 1 넣기. f1처럼 f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얘를 fx라고 붙이세요. 알았죠? 뭐 y 해도 상관없어. 자, 이 참수와 이 참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부등식에서는 얘가 얘보다 크다,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다시 방정식으로 돌아왔어. 어떤 거에 대한 얘기야? 두 함수에? 방정식은 뭐 하고 있는 거야? 두 함수에? 뭐 찾고 있는 거? 태어나 뭐? 판별식이래. 미쳤나봐. 방정식은 두 함수에 뭘 찾고 있는 거야? 얘들이 정말 지난 시간에 우리 부 하면서 내가 항상 방정식이 계속 가지고 왔었잖아. 함수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은 뭐 찾고 있는 거야? 두 함수에 교점. 응? 알았어? 나는 중간고사 했던 사람들, 너희들은 내가 이 명칭을 너무 많이 썼는데 알아야지. 방정식은 두 함수의 교점입니다. 민기 씨 알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방정식에 다시 함수를 뜯었단 말은 두 함수에 뭐 하고 있다는 얘기야? 두 교점 보고 있다는 얘기야. 두 교점이 모두 뭐하다? 2보다 작다. 작다는 어디야? 왼쪽입니다. 자, 왜냐하면 크다라고 할 때는 y 값 비교하는 거라서 위아래가 맞는데 지금은 뭐 x 찾고 있는 거잖아. 방정식은 x 값 찾는 거잖아. 그래서 더 작은 곳은 왼쪽입니다. 알았어요? 작으면 왼쪽, 크면 오른쪽이에요. 자, 그래프 그려보자. fx라는 함수와 누구? x축이라는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두 개의 점들이 이 교점이다, 그치? 모두 다 어디에 있다? 2보다 왼쪽.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대답하는 거야. 함판축. 오케이? 그림 보면서예요. 함수값. 야, f 안에 1, f 안에 2, f 안에 5 이런 거 들어간 걸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f에 넣을 수 있는 x값 누구 하나 있어? 그림 보면서 대답하라 그래서. 그림에 있어. 누구 하나 있어? 2밖에 없어. 그림을 보라는 말을 제발 좀 생각하세요. 근데 함수값 뭘 볼 수 있어? 하면 애들이 이거 보고 있어. 여기서 나오냐? 이거야, 이거. 그림 보면서 대답하는 거야. 우리는 누구 하나 넣을 수 있어요? 2 하나 넣어볼 수 있어. 그럼 넣은 값이 뭐야? 얼마인지는 안 알려줬어. 위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함이 정확하게 함수값의 부호예요. 부호. 알았죠? 그다음 판. 당연히 만난 점이겠지. 판 D. 가자. 그다음 축. 대칭 축. x는 뭐예요? k예요. 자, 가자. 판별식은 뭐 하겠어? 0보다? 0보다 뭐라고? 다시 못 들었어. 크거나 같은 거예요. 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 없거든. 그냥 두 근이라고 했거든. 축은요. 비교 대상 딱 하나 있네. 누구 비교 대상이야? 축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누구랑 비교하고 있어? 비교할 수 있어. 2. 함수값이 아니라 x값 2. k는 2보다만 작으면 돼. 그럼 너희들은 세 개 겹치는 범위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게 근의 분리예요. 자, 근의 분리는 생각할 게 좀 많아서 요 정도까지 기본적인 내용만 탁 던져줄 테니 나머지는 너희들이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와 보세요. 다음 시간에 근의 분리 완성시켜 줄 겁니다. 알았죠?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되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어요. 아야, 살짝 흥분한 감이 있긴 하지만